네, 김치영입니다. 상반기 뛰어난 활약을 펼친 베스트 애널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몰캡 부문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 혁신성장팀을 대표해서 백지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하반기에도 스몰캡 부문의 최고의 또 애널리스트로 혁신성장팀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비결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6개월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2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팀에서 좀 스몰캡으로서 시도하지 않는 많은 자료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밸류업 시스템 차이를 인덱스로 내던지 아니면 AI 붐이 일어날 때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산업 인덱스를 작성하는 등 좀 스몰캡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좀 민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팀 이름도 재밌습니다. 혁신성장팀이에요. 보통 이제 스몰캡 팀이라고들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투자자들은 사실 이 스몰캡 팀 가장 좋아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워낙 코스닥 종목들 사랑하시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많이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중소형주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8월에 여의도에 입성하고 나서 코스닥에 전례 없는 하락을 겪은 뒤에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나 과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과는 다르게 반등이 좀 빠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 주가 하락 원인은 펀더멘탈이나 수급에 있었지만 펀더멘탈 우려를 좀 많이 덜어낸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이익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국면에서는 반등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3, 4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중소형주들이 괜찮기 때문에 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컨센서스 방향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익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상장사들이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반면에 코스닥 상장사들은 약간은 좀 부진했잖아요. 비교를 해본다면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의 상반기 실적은 좀 차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강세로 수출주 위주의 코스닥 종목들은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 반면에 전반적인 경기 부진,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실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모습은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나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 베이스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밑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이익 달성률을 좀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수출 기저효과가 둔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4분기부터는 좀 중소형주 어닝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달성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좀 사라졌다.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쪽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좀 테마주 흐름으로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중소형주 쪽의 주요한 업종이라든지 테마를 보신다면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중소형주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나 테마를 예측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블랙 먼데이 이후로 회복을 보였던 섹터는 좀 뚜렷합니다. 금융이나 IT, 유틸리티 같이 좀 펀더멘탈이 단단한 회사들 업체로 좀 상승을 이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수 위주의 섹터나 중국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기대가 되는 섹터는 여전히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바이오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좀 기술 이전이 확실시되는 돈을 벌 수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돈을 여전히 잘 벌었던 의료기기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좋은데요. 특히 AI 의료 업체들의 머니타이징이 3, 4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뷰노나 루닛, JLK 등을 필두로 한 좀 의료기기 업체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마침 관련된 기업들 의료 AI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 전망에서 하반기
상반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AI 그리고 신시장 개척이더라고요. AI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라든지 수출 그리고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을 주목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소형주 토픽으로 제가 제시드리는 업체는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주목을 많이 안 했었는데 신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인체 쪽 진단만 하다가 최근에는 동물 진단과 관련하여 좀 사업 가시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물 진단의 경우에는 인체 진단과 다르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바디텍메드가 성공적으로 동물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은 좀 체질 개선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뷰노인데요. 사실 AI 의료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병원들이 많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뷰노 같은 뭐 딥카스, 심정지 예측 시스템 같은 수가를 붙인다면은 적자 해소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AI 의료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 나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네. 언급을 드리죠. 한국은행 금통위 오늘 열렸잖아요. 빨리 나왔네요. 금리 기준금리 3.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미국이 이제 9월 내리게 되면 그렇죠. 한 10월쯤 한 해는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거 말고도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조금 1%포인트 정도 내렸네요. 0.1%포인트, 2.5%에서 2.4%로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내렸다는 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네. 앞서 이제 중소형주 토픽 두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바디텍메드하고 뷰노 말씀하셨어요. 바디텍메드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금리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면 여러 가지 수혜 업종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는 어디를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주목해야 되나요?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수가 환율이나 금리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는 중소형주에서는 저희는 모나용평, 예전에는 용평 리조트였죠. 네. 이런 리조트 분양업이나 뭐 롯데렌탈이나 K카를 필두로 한 렌터카 업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율에 대해서도 고점 이후 다소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원화 강세 수혜주가 어딘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율 금리에 더해서 가장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될 시 국제의약품 가격 지수 제한과 같은 정책으로 헬스케어 부문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크로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8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을 경험을 했고 좀 이런 큰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좀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나 뭐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가지로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하반기만큼은 좀 펀더멘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도 무작정 신뢰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하반기만큼은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IT 소부장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데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반기에는 그 섹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만약에 지금 IT 쪽 장비나 이런 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반기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상반기에 IT 소부장 쪽이 많이 빠지고 미국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닝을 조금 하회하거나 저희 컨센서스를 낮추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좀 어닝 서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재 쪽에서 저희는 그런 반등의 열쇠를 찾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IT 업체들을 찾는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다른 섹터보다 반등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그쪽에서도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스몰캡 부문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 혁신성장팀을 대표해서 백지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